퇴근 후 몰빵 도서 출간, ETF 투자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근은 몰빵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을 주신 기업 중에서 한 종목을 먼저 사업을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앞으로 주가 전망이나 매력도를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TCK라는 반도체 부품 업체입니다. TCK의 주요 사업은 반도체 식각 공정에 필요한 SiC 링이라는 부품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기존의 실리콘 소재를 만들던 이 링이 내구성이 더 필요한 차세대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SiC라고 하는 링의 형태로 계속해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식각 공정의 약 20% 정도가 SiC 링을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각하는 대상에 따라서 사용하는 링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도체를 식각을 할 때는 쿼츠 링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D램이나 비메모리 쪽을 양산을 하는 공정에서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체 식각은 조건이 더 가혹하기 때문에 SI나 SiC 링을 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고, 주로 낸드를 양산하는 데 필요한 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쿼츠 링을 만드는 업체는 사실 TCK와는 비교하자면 뭐랄까요? 리그가 다른 링 양산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TCK는 유전체 식각을 메인으로 하는 것이고, 유전체 식각 장비의 점유율을 보시면 글로벌리 탑티어 두 개 업체인 TL,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와 램리서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두 개 회사들의 공급하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TCK는 두 개 회사에 모두 공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업체고요. 이 포커스링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포커스링이라고 하는 제품은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식각 장비에서 웨이퍼를 붙잡아 두는 형태의 테두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웨이퍼 크기보다는 조금 더 크게 만들어지고, 기존의 SI링이라는 제품은 수명이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 부품인데, 계속해서 이 부품이 내구성 때문에 갈아줘야 하는 이슈가 있어서 고객사의 입장에서는 교체 주기를 늘려주면 공정이 멈추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또 원가를 절감하는 데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율과도 직결되는 이슈라서 차세대 제품인 SiC 링을 선호를 하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SiC 링은 수명이 약 2주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교체 소모 비용이 1억 원 가까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SI링을 SiC 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 비용이라고 하면 플라즈마를 멈추고 SI링을 교체를 하고 다시 재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식각 공정이라는 거는 챔버 안에서 플라즈마 상태의 이온 가스를 웨이퍼 위로 뿜어내면서 웨이퍼 표면을 깎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웨이퍼의 가장자리가 깨지거나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걸 이제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면서 웨이퍼의 손상 없이 잘 보호를 해주는 것이 포커스 링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고, 경쟁 업체들과 기술 해자를 만드는 포인트가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업체로 원조 대장 업체인 TCK나,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온 KNJ 같은 기업이 있고요. 크게 이 포커스링 시장은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이라고 해서 두 종류로 나뉘는데, 진입 장벽이 더 높고 프리미엄을 받는 시장은 사실 비포 마켓입니다. 이유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비포 마켓이라는 것은 포커스링 부품을 만드는 업체가 글로벌 탑티어 장비사들로 공급을 해주고, 이걸 탑재를 해서 식각 장비를 반도체 업체로 공급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도쿄 일렉트론이나 램 제품의 식각 장비가 주요 반도체 업체들에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 도쿄 일렉트론이나 램으로 포커스링을 공급하기 위해서 콜테스트를 이미 완료받은 업체여야지만이 이 시장의 성장을 고스란히 수요로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TCK는 비포마켓으로 공급 중인 업체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타사 대비해서는 우위에 있다고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플레이어들을 보시면 비포 마켓으로 공급하는 업체로는 TCK 외에도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업체가 있네요. 과거에 TCK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었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 상황을 보자면 TCK는 이 SRC 포커스링의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온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에 특허 소송을 경쟁사 DS테크노에게 제기를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법원에서 DS테크노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TCK의 특허가 일부 무효화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TCK는 OP 마진이 40%에 육박하면서 거의 이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던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소송에서 패소를 한 다음으로는 몇몇 후발 업체들이 뛰어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면서 경쟁력이 과거 대비해서는 소폭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은 전방산업의 위축까지 악재로 더해져서 약 30% 수준의 OP 마진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력이 조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30% 수준까지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고 이 TCK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업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KNJ 같은 업체는 사실 이때 TCK가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진입의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부분에서 수혜를 봤던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TCK가 주로 공급하는 고객사를 보시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업체나 램리서치 같은 업체가 메인 공급처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도쿄 일렉트로닉이나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향으로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가 경쟁사로 후발적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고객사 중에서 도쿄 일렉트론의 퀄 테스트를 받아서 진입을 했다라고 기사가 난 바 있었는데 실제로는 TCK 입장에서 고객사 향 매출을 살펴봤더니 도쿄 일렉트론 향으로 이제 매출도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난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SRC림은 HBM 쪽에서도 기대감이 조금 있는데 HBM 양산 공정에서 TSV라고 하는 구멍을 뚫는 공정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램리서치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공정에서는 원래는 쿼츠 링을 사용을 하고 있었다가 웨이퍼를 제대로 못 잡아주면서 수율이 떨어지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을 SRC 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니즈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고 하고 그 덕분에 HBM 시각 공정에서도 이 SRC 링이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HBM 수요 증가에서도 TCK의 수혜가 상당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TCK가 주로 하고 있는 SRC 링은 유전체 시각 공정에 사용이 되고 결국에는 낸드 양산 공정의 수요가 많아지고 주요 업체들인 도쿄 일렉트론이나 램리서치의 시각 장비가 신제품으로서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 TCK가 더 수요 증가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아시다시피 낸드 점유율 1위 업체인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글로벌리 주요 업체들이 낸드의 적층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시장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HBM 분야에서도 쿼츠 링에서 SRC 링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업체입니다.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시면 PER 기준으로는 25배 이상도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허 장벽이 그때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지면서 영역은 다르지만 애프터마켓 업체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멀티플이 과거 대비해서는 프리미엄이 좀 낮아져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IC 링은 비포마켓에 들어와 있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TCK는 레거시 분야의 턴어라운드가 3분기부터 점쳐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자료는 네이버 증권에서 가져온 실적 전망치에 대한 자료인데 25년 이후로는 사실 추정하는 게 정확도가 떨어져 보이지만 올해는 작년에 둔화된 실적을 회복을 하면서
매출이 2,700억 수준, 영업이익이 800억 후반대를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과거 가장 실적이 잘 나왔었던 22년도 수준의 매출을 넘어서는 3천억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을 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낸드 시장의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이 낸드 시장의 공급이 타이트하게 돌아가냐에 따라서 내년도 전망치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20%, 30% 수준의 주가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주신 기업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